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화 시대의 소통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영어와 소통 혹은 뭐 외국어와 소통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문화,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문학, 이 소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소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의 소통이 무엇인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한 나라 국가가 경제나 환경, 정치, 문화적으로 다른 여러 제국가들과 국경을 넘어 교류하는 국가 간의 교제라고 할까, 교제할 때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국제화는 전 지구화, 이건 붙여 쓰기도 했는데 지금 뭐 전 형용사처럼 해갖고 전 지구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전 지구화를 필두로 하는 다차원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또한 국제화의 범위와 영향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상호 의존의 시대, 지구촌 전체가 단일한 하나의 체제로 전 지구력 차원에서 진행되는 문화적 구조의 재구조화로 국가와 국가, 대륙과 대륙, 피부색과 인종을 초월해서 정부 간 조직과 비정부 조직의 확대를 가지고 온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서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요, 국적이 다른 나라와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졌고, 지금 비행기나 비행기 같은 대표적인 그 교통수단을 통해서 우리 아시아, 그다음 유럽, 그다음에 북미, 남미, 호주, 아프리카를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와 타인에 대한 생각, 배려와 관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PPT 자체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지만 가령 옛날에 과거에 서구인들,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이렇게 노예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인들은 흑인이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논리적이고 깨끗하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고, 그 다음에 비위생적이고 열등하고 게으르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하나의 사실처럼 말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모습, 진술 체계가 잘못된 것이죠. 똑같은 인격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타자화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럽의 식민 지배를 했던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제국주의가 동양인들을, 아프리카인들을 미개하는 족속으로, 그다음에 비논리적인 족속, 그리고 비위생적이고 열등하고 게으른 족속으로, 그런 민족으로 진술한 것은요, 과거 제국주의 유럽인들, 백인들의 우월성을 인식시켜서 백인의 지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유럽 중심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죠. 똑같은 건데, 유럽이 강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유럽의 제국들이 강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백인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고자 했던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의 담론이 되고요, 하나의 식민 지배의 담론이 되고, 권력이 되고, 권력 담론이 되고, 지배자의 담론이 돼서 마치 이것이 하나의 사실인 것처럼, 서양의 우월성과 대조되는 동양의 열등하고 무지한 동양인과 아프리카에 대한 존재, 이것은 식민 지배 체제였던 유럽 제국주의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지배 담론입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재구성하고 하나 위압하고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서양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동양 담론은요, 아프리카 포함됩니다. 서구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과거에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혹은 남아메리카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민족과 국가를 갖다 지배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억압으로서 억압 담론으로 존재한 것인데 그 지배 구조 방식이 서양인의 하나의 사상의 철학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배 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아시죠. 그래서 담론이 현실을 지배하고 서구의 그 철학이 서구의 가치관이 서구의 많은 분들이 철학자들과 로드야드라고 쓰는데 라자 키플링 있죠. 정글북을 썼던 소설가, 영국의 소설가 로드야드인데 라자 발음합니다. 라자 키플링도 많은 분들이 그 동양인들을 굉장히 그 미개한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것은 현실 지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구라는 이분법적인 이양대립적 구도와 이양대립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극복하고요. 경제적 침탈과 혹은 정치적 이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물론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런데 잠재적으로 양가적이고 분열적인 거, 이양대립적인 거, 식민 지배나 서구인들이 원하다.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 간의 우월성, 식민 지배자가 백인의 우월성이나 인종차별주의를 표명함으로써 또 자기 백인의 우수성이라는 인종적 순수성에 집착하면요, 인종 간의 차이와 차별이 생기고 또한 또 우리 식민 지배를 당했던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담론이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개인의 개별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간 주체로서 개인의 동양인과 아프리카인의 주체성과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가난한 분들, 일반적인 가난하고 장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태생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장애를 당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정체성과 자기 자기의 주체를 깨닫고 인간 존재로서 너무 앞서가면 안 되겠지만 자기 존재, 주체의 자아에 대한 기능과 자아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인지한다는 것은 개별의 주체성을 넘어서요, 우리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가치관으로서 지배당하지 않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우리 삶을 갖다가 이렇게 영위할 수 있죠. 그래서 APPIH, 분은요, 인종과 계급, 사회성, 그리고 민족주의와 같은 민족성과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정체성을 구분하는데 구분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피아가 카즈마팔로토니즘,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란 말, 옛날에 백번 김구 선생님이 사회동포주의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세계 시민주의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합니다. 세계 시민주의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사고와 방식만이 옳다는 것을 지양하고요, 다른 문화를 갖다가 바른 인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국경과 국가를 초월한 대화를 시도하고요, 사람들의 책임, 자기 민족과 자기만이 아니라 이웃과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공동체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한 하나의 사고방식의 전환과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한 다양한 사고방식과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우리의 주체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흑인이기 때문에 늘 가난한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 없는 공간에서 평등한 공간에서 자기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생각해보고 또 검토해야 하는 하나의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 형식은요, 우리 영어를 공부하는데도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국에 가서 그렇다 혀를 수술해서 옛날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혀를 수술해서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혀를 수술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단체나 어떤 데 이런 데 집단에 가보면요. 모든 걸 영어로 말하면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글을 썼는데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거는 영어 자체에 대한 그 너무 영어가 정말 중요한 그 세계적인 언어 국제어인데 너무 영어도 정말 세련된 영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 없이 그냥 영어만 추종하고 영어만 잘한다. 와 부럽다. 그리고 영어를 추종하고 모방하는데 영어에 대한 그 상대적인 한국보다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고요. 모든 걸 영어로 말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어로 소통하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도 우리나라보다 우리 말보다 영어가 앞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떤 극복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랑 정체성 관련해서 우리가 분석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역사를 갖고 있고 한국 사람은 그다음에 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역사를 갖고 있고 영어를 사용하는 서구 제민족 국가들 영국과 미국을 캐나다 영미나 유럽 중심적인 국가들은 그 식민 종주국이죠.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언어가 우수하다. 영어나 프랑스어가 그 프랑스인의 그 자부심이 옛날에 굉장했습니다. 근데 영어가 국제화가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 못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의 그 자국어, 프랑스에 대한 그 놀라운 자부심, 영국 사람들이 또 옛날에 그 귀족들이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과 영어에 대한 그 자부심에 비해서 자기 나라 언어는 수동적이다. 약간 미발달된 언어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프리카도 각 부족마다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의 그 이보, 아이지비오, 영어로 igbo인데 발음은 이보입니다. 아이지비오, 이보 문화. 아프리카 각 추장들 있지 않습니까? 종족과 그 민족만 다 문화가 있는데 그렇다 아프리카 문화는 다 존중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영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도 위에 뭐 북부에 뭐 알제리나 이집트 같은 또 그런 강한 나라도 상징으로 강한 나라도 있지만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아프리카 문화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냐? 그건 제가 고민해보는 문제인데 나이지리아 이보 있습니다. IGBO 이보 민족은요 쌍둥이를 낳으면요 그 소중한 생명을 숲에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이거는 제가 지양해야 할 아프리카 문화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생명입니다. 쌍둥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쌍둥이 낳으면요 숲에다 버리는 거 이거는 그 민족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인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폐지돼야 할 전통과 악습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이보족에는요 쌍둥이를 낳으면요 숲에다 버리는 이런 죽습니다. 아기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문화를 갖다 다 존중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프리카 문화가 미개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보족은 아이를 버린다. 쌍둥이로 태어난 거는 하나의 그 재앙이기 때문에 아이를 버린다. 이거는 국제화 시대에 다른 문화, 타인에 대한 관용이 아니라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과 영국의 문화가 오는 것은 아니면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문화나 우리 그 유교 문화도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영어 사용하는 민족이 반드시 또 앞서가는 국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 아프리카 민족의 그런 정체성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 있고 한국과 아시아의 그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언어도 무조건 배타시하면 안 되고요. 영어보다 우리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배타적인 게 아니라 동일한 그 인식 체계, 그 가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우리 가치관을 조명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볼 수 있지만 서구적인 것을 무조건 모방하기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카 떠나서 미국과 영국으로 이렇게 도피한다. 그래서 해외로 망명한다. 그것도 그건 정체성의 혼란도 아닌데 우리보다는 미국이나 영국이 잘 살기 때문에 영국으로 기여한다. 그건 또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너무 인구가 밀집하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살지만 이 좁은 땅에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과 넓은 뭐 캐나다 이민 간다고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개개인이 다 이유가 있고 교육적인 거 아니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개개인이 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를 존중하되 또 비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만의 전통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 과거의 그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 시민주의, 각 민족이 갖고 있는 정체성 윤리를 갖다가 우리가 인지하고 또한 그런 배타적인 지역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 언어도 마찬가지고 인간 존재와 타인에 대한 관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로 인해서 여러 나라가 상호 일을 통한 가치와 세계적 세계관, 세계 시민주의 가치관을 갖다가 그 형성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시민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요, 하나의 그 지구적이거나 문화적인 그 하나의 담론으로서 이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우리가 부딪힐 때 외국 나갔을 때 외국인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각 나라 여러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혹은 문학을 통해서 혹은 문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요. 외국어나 문학 혹은 문화, 예술이 갖는 소통을 통해서 삶에서 직면하는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와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우리의 인식의 틀, 패러다임이라는 게 fundamental supposition,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죠. 그 사고의 하나의 틀을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급변하는 시대 정신적 교류와 그 시대적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문화 이해된 건데요. 국제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접합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소설, 시, 오페라를 통한 문화적 교류는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국어나 자신의 언어, 자신의 문화, 자신의 문학 작품을 넘어 외국어나 문화, 외국의 음악, 외국의 그 예술, 문학 작품을 통해서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고 다양한 영어권 문화를 심도 있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편리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비행기 타고요. 일본은 도쿄 2시간도 안 걸립니다. 2시간 정도. 중국도 가깝고요.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옛날에 비엔남, 한국과 베트남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는 적국이었지만 베트남 비행기 타고 4시간이면 가고요. 태국, 이런 미얀마 6, 7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빠르게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탑승하는 순간부터 국제 문화를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낯선 이방인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낯선 타인들, 외국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다른 문화 갖고 있는 음식과 음식점은 국제적 만남과 교류, 그리고 외국어 학습과 다른 나라의 문학작품, 한국의 문학작품을 통한 교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같은 말씀 드렸고요. 결국에는 국제화 시대의 이런 교류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요.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N세대, 그 과거의 Y세대가 지났고요. 새롭게 신세대가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20대가 우리 사회에 지금 또 주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 몇 년 전에 유행한 X세대, 패션이 튀고 대중문화에 열광하고요. 자기 주장이 강한 세대, 지금 우리의 세대입니다. 세대가 전체의 한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소금 문화, 소금 음악, 지금 방탄소년단 BTS가 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그 서구의 그 문화나 생활 방식과 음악과 예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사실 아무 거부감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요. 쇼핑 문화 같은 거, 또 패션과 소비의 주체로서 돈을 많이 벌면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많은 것을 벌고 많은 재화, 물질과 재정을 가졌을 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개인주의화되고 새로운 문화의 정체성으로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시대가 될 수 있는 그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제적 주체이고 사회적 주체이고 정치적 주체이건 간에 개인이라는 이런 엄표 행위는요, 행동과 사고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대,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새로운 기후체제가 형성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사회 공동체와의 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적 주체입니다. 우리는 개인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주체이기 때문에 특정한 아이디올로지, 사상이나 가치, 이데올로기나 그 이슈에 따른 개인의 생각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집단과 단체 생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나이별로, 세대별로 다르고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 주체가 자기의 삶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일상의 삶을 조직해서 자기 중심적인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주체는요, 또 동시에 사회적 주체로서의 그 책임감과 그에 따라 부수하는 자기의 그 의무감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주체로 이렇게 혼합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주체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의 그 삶, 개인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는 지나치게 개인주의 강화되면요, 사회적 주체로서의 삶이 이렇게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 신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1989년 소련 러시아가 몰락하고요, 기존의 가치관의 형성에 따른 결과가 과거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몰락되고 민주주의가 확장되고 민주주의 이해와 그에 따른 사이버 스페이스,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사이버 스페이스의 출현과 그리고 과거의 그 권위주의와 권력주의가 약화되는 이런 경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개인의 주체는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물론이며 그 다음에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외국어와 혹은 영국 문학, 일본 문학, 중국 문학, 다른 나라 문화와 교통과 이해는 필요하시죠. 그래서 외국어가 갖고 있는 그 능력과 그다음 교통과 소통의 능력, 그리고 타국어가 갖고 있는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언어의 그 효율성을 같이 공부하면서 개인주의화와 개인화되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주체로서 혹은 개인적 주체로서 상이한 지역의 문화의 장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좀 더 깊이 고민하며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세 번째, 사상이나 아이디올로지, 감정, 상상력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삶을 표상하고 삶의 의미를 외국어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삶의 방식과 탐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2016년도에 미국의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지금 70대입니까? 밥 딜런이 나이가 많죠. 밥 딜런 가수가 부른 노래가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팝을 통해서. 지금 그런 시대인데 제가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요. 사회가 우리가 개인을 떠나서 사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는 어떤 초월적인 곳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주체적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고 매일 그렇게 직면하게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대학교가 없으면 우리가 대학생이 될 수 없고, 학교에 동아리가 없으면요, 동아리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동아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주체이면서 개인적 주체에서 중층적 사회, 이 중층적 구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의 복잡한 구성과 중층적인 구조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삶은 중요하고, 그래서 개인의 삶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외국어와 그리고
외국 문화를 접하는 건 더 중요한 하나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화 시대의 소통은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외국어나 문화나 문학과 예술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국제화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문학 작품은 작가의 문학과 세계관, 또 영어를 배울 때 왜 배우는 하나의 도구냐, 아니면 서양인이 앞서가는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나도 그 앞서가는 문화에 소속한 하나의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언어라고 말하는, 그렇게 언급되는 영어를 못하면 소외되고 사회에서 실패자로 이렇게 낙인찍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소통입니다. 소통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나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소통이고요. 개인의 삶의 범위를 넘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뭐 기아대책이나 TV 보면 한 달에 이렇게 작은 액수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12년째 그런 거 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세계 시민주의인데 물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 작은 거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혹은 한국에 있는 뭐 분들 그 나눔과 기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액이지만. 그래서 그 뭐 1,000원도 가능하고요. 여기 얼마 사상터미널 가니까 또 이렇게 무릎 꿇고 누워서 이렇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1,000원 아깝지 않습니다. 2,000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쌍하니까 저 분은 뭐 자립심도 없나 봐,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500원짜리 혹은 1,000원짜리 드리면 1,000원이 그분들 한 끼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컵라면 같은 거 뭐 500원 갖고 해결이 안 되지만, 그래서 뭐 앞에 거기 빵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땅콩빵 같은 거. 그래서 작은 것이면 나누는 거, 우리가 것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도 그다음에 그 사회와의 확장의 교류고, 그리고 나보다 그 가난한 사람들,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소통의 중요성은요, 문화와 자본, 정보 등이 교류되는 사회에서 외국어 혹은 문학 작품을 학습함으로써 삶의 행복과 폭넓고 다양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깊이 있게 소통의 그물망, 우리가 하나의 그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거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과정인데요. 나의 사상을 전달하고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타자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 삶에 영향을 미치다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말할까, 우리 지역 출신이다, 우리 고등학교 후배다, 아니면 부산 출신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어느 부대 출신이다. 그래서 자기 집단을 이루어가는 건 중요한데, 집단 우월주의 같은 거, 집단을 이루는 건 하나의 사실이지만 자기의 지역주의 같은 거, 아니면 파벌주의 같은 거, 집단 구획의식이 우리의 소통을 가려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여러 가지 집단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의 초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층 간, 또 지금 세대 간 것도 초월해야 되고,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체성도 확립해야겠지만, 소통의 시대에 있어서 사회 구성으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기 집단만이 최고다, 자기 집단만 이렇게 뭉치어서 이렇게 집단의 틀 속에 갇히게 된다면 소통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우리 집단, 우리 단체, 우리 사회, 우리 구성원을 떠나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서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